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이 전당대회 순회 경선 둘째 날인 오늘 후보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합동 연설회를 이어갑니다. 어제 충청권에서 1, 2위 간 박빙의 결과가 나온 만큼 오늘 오후 7시쯤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합동 연설회에서 나온 이 당대표 후보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평론의 이름으로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들, 개혁 정치의 어려움을 자기 논리에 빠져서 저주하는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평론의 이름으로 과거의 민주진영의 길을 떠났던 그 길을 떠났던 분들처럼 다시 오류에 들지는 마시기를 경고합니다. 신천지 의혹 기록 당을 공격하고 당원들의 가슴에 상처를 준 헌법 20조 정교 분리의 위헌정당의 위험에 빠뜨린 김민석 후보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반드시 윤리위에 제소해서 심판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문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맙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천지 문제는 신천지 개입하지 말라고 김민석 후보가 경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시민 작가의 이런 저주에 대해서 부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왜 동료 후보들은 공격합니까? 자, 점점 치열해지는 모습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충청 지역 경선에서 승리한 김민석 후보 여세를 모아서 2승을 거둘지 아니면 정청래 후보가 반격에 나설지 좀 관심인데 어제 결과는 어떻게 보시고 오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제의 결과는 조심스럽지만은 정청래 후보의 연고지라고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김민석 후보가 뭐 7% 갭을 얘기하면서 7% 안으로만 지면은 본인에게 승산이 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또 개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오히려 신승이긴 하지만 김민석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물론 이제 대전이라든지 세종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우세했지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앞으로의 경선에서도 또 송영길 후보가 백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또 곧 귀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결국은 승리하는 것이 아니냐 조심스럽지만은 그렇게 보는 시각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예. 오늘 저 연설의 포인트만 가지고 해석을 하자면 예. 김민석 후보는 여전히 이 경선의 구도를 이재명 대 유시민으로 강조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이제 드디어 정청래 후보는 신천지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향후 TV 토론에서 요 신천지 문제가 지난번에는 안 나왔었는데 그렇죠. 요번에 나올지 여부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송영길 후보는 철저히 김민석 후보를 후방 지원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연설 포인트만 보면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관문인 충청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303표 0.44포인트예요. 충청에서 정청래 후보가 이길 거로도 예상을 했었고 김민석 후보도 그렇게 전망을 했었잖아요. 이 문제는 교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말 그대로 김민석 후보의 깜짝 승리죠. 그러니까 사실 김민석 후보가 이번 충청권 레이스에 시작되기 전에 예. 공개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한 7% 정도 열세만 된다면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충청권에서 열세를 본인 스스로도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초반에 아주 그러니까 고지를 선점한 그런 효과도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마 오늘 지금 부산, 경남권 이 PK 쪽의 또 격차를 나름대로 선방을 한다고 한다면 향후 상당히 대세론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모멘텀을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김민석 후보가 이야기했던 7% 열세라는 부분은 이제 지금 그 뚜껑을 열고 보니까 사실은 좀 음살처럼 들리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예. 아까 이 거꾸로 이야기하면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한 전략상의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다.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오늘 부산, 경남, 울산에서의
나름대로 다시 그러니까 반격의 그러니까 이 찬스를 잡을 수 있느냐가 상당히 관건인데 제가 조심스럽게 관측했을 때는 부산 경남 울산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아마 1위로 올라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권에서의 기세를 놓쳤다는 것 자체가 예. 상당히 아마 정청래 후보에게는 향후 레이스에 상당한 이 걸림돌로 그러니까 상당한 일종의 뭐랄까 정치적 장애로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1인 1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됐지 않습니까? 김민석 후보가 충청권에서 승리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건지 또 최종 승패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윤기찬 부회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상 외의 이제 결과죠. 그런데 저분은 정청래 후보가 저 예상에 대해서 본인도 동의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충청권의 권리당원 그 비중이 7% 정도라고 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한 152만 정도 되는데 충청권이 한 10만 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여론조사도 집계가 되겠지만 예. 어쨌든 저걸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는데 첫 번째는 결선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결선으로 가게 되면 송영길 후보가 갖는 득표가 한 10% 정도인데 네네. 거기 어떤 식으로 분산될지도 상당히 눈여겨볼 대목인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어느 분이 당대표가 될지 또 어떤 분들이 지도부를 구성할지를 몰라도 예. 극한 대립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한쪽이 차라리 독주를 하게 되면 다른 쪽에 그 어떤 힘이 좀 약해져서 대립은 안 갈 텐데 네네. 지금은 이제 팽팽하고 오늘 연설회에서는 아마 징계 문제도 거론됐던 것 같아요. 양측이 전부 다. 이 정도로 가게 되면 이건 전략을 넘어서서 이제 감정이 솟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당을 추스르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지도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